따끈따끈하게 몇 시간 전에 그린란드발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던 북극,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 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들도 5명 중에 1명이 반대하는 흡수합병을 강행하려고 하는 걸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패권 다툼이 그 이유겠죠.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은 반도체로 시작된 촉발된 AI 붐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다음 먹거리는 북극항로, 북극해, 자원. 이쪽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생각을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린란드 뉴스에 금융시장이 흔들리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그린란드를 흡수합병하더라도 쉽지 않을 거예요. 땅만 캔다고 석유 나옵니까? 광물자원, 히토류 나옵니까? 나온다고 해도요. 정제하는 기술은 또 따로예요. 환경 오염 빌미로요. 유럽 국가들, 서구권 국가들에서는 경제력이 있어도 경제성이 있어도 광물자원을 개발하지 않아요. 중진국, 개발도상국, 후진국들만 개발에 참여하죠. 그린란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관세 부과한다고요? 시장은요. 이미 예고된 악재 그리고 이미 써먹은 악재는요. 별다른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그래요. 이제 5,000포인트를 넘어서 지수가 그 상단을 열어줬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어떤 순환매성으로 어떻게 올라갈지만 고민하면 돼요. 조정 피할 수 없어요. 섹터별로 종목별로 조정을 하면서 가겠죠. 첫 파동에서 조정 음봉 작은 거 하나, 캔들 작은 거 하나, 거래량 작은 거 소위 얘기하는 쫑쫑쫑쫑 세워주면 사보고 싶은 종목이 있어요. 매수 기회를 잘 안 주죠. 강한 종목은. 저는 개인적으로 에너지 쪽을 보고 있어요. 지금 반도체 AI 붐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과거의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랑은 달라요. 움직임도 다르고 벌어들이는 돈도 달라요. 앞으로의 수요는 예측이 안 돼요. 수요와 공급이 깨지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잘 만들어 파는 D램 가격이 저점 대비 7배가 올라갔다. 우리가 GPU, HBM3, HBM, 미래 5, 6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별 볼 일 없을 것 같았던 D램 카드, 비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상상 이상으로 뛰어버렸어요. 그만큼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는. 요즘 계좌 보면 행복하지 않아요?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쳐져 있는 분들은 걱정일 거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는 거예요. 시장 변동성 언제 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미리 시나리오를 짜놓는 거예요. 기존 주도주라고 저는 표현할게요. 코스피 2200에서부터 출발했을 때 작년 4월 처음 우리 코스피 지수를 이끌어갔던 건 아이러니하게도 시가총액 1등, 2등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아니었어요. 현대건설 같은 변방 종목이었어요. 미래에셋증권 같은 수십 년 동안 오르지 못한 변방 종목이었어요. 한국이 방산하면 독일, 미국 아닙니까? 전통적으로. 근데 한국이 방산을 아리송하죠. 거기서부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많이 올라갔죠. LIG, 넥슨. 한국이 원전 짓고 원전 설계하는 건 1등이에요. 생뚱맞게 부도 썰이 돌았던 두산그룹, 두산 에너빌리티가 선발대가 되어서 에너지를 또 끌고 갔죠. 조방원이 지난 4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지수를 끌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10월 11월부터 현재 주도주라고 표현할게요. 반도체가 올라갔죠. 산업동향, 산업 사이클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도요. 팔로우하고 있어도 이 타이밍은 제각각이에요. 상식적으로 반도체가 시가총액 1등, 2등이니까 우리나라 수출 사이트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처음부터? 근데 처음에는 지난 4월 바닥 이후에는 긴가민가하고 아리송한 소위 조방원이 올라갔죠. 맞아요. 그리고 나서 전력, 뜨거울 것 같은 전선까지, 후발주자까지 시장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어요. 수면 위로 올라오려고. 제가 말하는 그 수면은 전고점, 신고가, 매물대입니다. 지수 관련주가 포트폴리오에 기둥이 돼 있어요. 지금 반도체는 과거랑은 다른 사이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는 전혀 다른 사이클로 지금 진입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그 D램 가격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GPU 개발에 들어갔다 그랬죠. 미국이란 나라가요. 우주항공 지금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군사적인 목적으로 개발한 전력 자산들을 이미 70년대, 80년도에 개발 및 양산이 끝났대요. 근데 지금 40년이 지났잖아요. 40년이 지나도요. 그 기술력이 전 지구에서 1등이에요. 따라올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도요. 개발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도 이미 개발 다 해놨어요. 그런데 이게 단가가 안 맞는 거예요. 단가가 낮춰줘야 사주는 사람의 생산 받쳐줘야
소득이 높아져야 물건을 팔아서 이문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AI 붐, 이게요, 코로나 때 지정학적으로 전 국가가 자국 내에서도 락다운 현상이 발생할 정도로 굉장히 큰 사건이었잖아요. 그러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 그리고 각 물자들의 이동이 제한되면서 전략자산들, 각 국가의 각 기업의 핵심 자산 가격들이 천차만별로 움직였어요. 이번에 또 그렇게 벌어졌어요. 금융시장의 변동성이라는 거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크고 작은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라고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설명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금리 동결, 그와 같은 전통적인 이슈가 아니라 현직 대통령, 지구상의 최강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가 금융시장을 크고 작은 변동성으로 만들 수 있겠다. 이번에도 그 관세 문제 때문에 2020년도에 코로나 때처럼 각 자산 가격들이 뒤죽박죽 움직여요. 그래서 논리가 안 맞아요. 이론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관습, 습성, 주식시장도 금융시장도 어느 정도는 있거든요. 이번에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한번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반도체는. 반도체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 AI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장 장치, 쉽게 얘기해서 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AI의 집. 근데 이 데이터 센터를 만들면 뭐합니까? 가동을 해야 되잖아요. 가동은 뭘로 하죠? 에너지지. 반도체는 당연한 거고요. 이 반도체들이 생산이 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데이터 센터를 건설한다 하더라도 이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이 에너지 섹터에서요, 참 재밌는 게 미국이 에너지가 상당히 부족해요. 저는 이 숙련된 노동자, 숙련공들 요 퀄리티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1960년대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실행해 왔죠. 그러면서 중화학공업을 비롯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기술자들을 많이 양산했어요. 그리고 회사들은 그 기술들을 데이터를 축적을 해왔어요. 이 산업 데이터가 40년 이상, 50년 이상 꾸준하게 축적된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원래는 산업 데이터 하면 1차 산업혁명의 원조, 시발점 영국이죠. 근데 영국은 아시다시피 금융을 선택하면서 산업을 버렸어요. 독일도 지금 만만치 않죠. 노조, 노동법 등으로 인해서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우리 한국도 지금은 마찬가지잖아요. 미국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이긴 이유가 팍스 아메리카. 그러니까 과거에 잘 나갔던 미국의 영광을 되찾는다는 명목으로 러스트벨트 지역에서 표를 싹쓸이 왔잖아요. 과거에 포드 자동차가 있던 지역, 과거에 US 스틸이 있었던 그 지역, 쇳머리 그냥 펄펄펄. 지금은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인건비를 맞춰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데이터가 끊겼어요. 공급망이 완전 교란됐어요. 과거 20년 코로나 투매 때 공급망이 다 끊겼죠. 그리고 이번에 관세 문제로 공급망이 다 끊겼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가능해요. 실제로 저는 포스코홀딩스가 이번에 장기 이동평균선 100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나온 거는, 그리고 그 힘이 개인들이 아니고 외국인 그리고 국내 기관, 무엇보다 연기금이 들어왔다는 거는 저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결국 한국은요, 미국이 원하는 거, 전 세계가 원하는 거, 지금 시대적인 트렌드,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핵심 전력까지도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는 나라예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없죠. 그런데 우리는 또 이걸 잊어먹어요. 분명 그린란드 문제로, 관세 문제로, 그리고 지금 이란 문제가 또 심각하죠. 시위 가담했던 많은 이란 국민들이 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로 봐서도 분명히 금융시장에 악재는 맞아요. 근데 저는 그 악재보다도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미래가, 강 세장의 미래가 더 기대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강 세장에 베팅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기준과 틀이 없으면 우린 또 흔들려요. 전력은, 에너지는 데이터 센터를 짓고 가동하는데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나라에서 전력 3인방 하면 LS 일렉트릭,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이 있죠. 그런데 그 에너지를 운반하는, 이동시키는 고속도로 역할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게 지금 전선 같은 애들 아니에요. 크고 작은 전선 업체들이 또 한국에 많이 있어요. 또 시가총액상으로 보면은 대한전선 맞습니까? 그리고 케이블부터 해서 못하는 게 없는 LS 지주회사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종목군들을 시장의 변동성이 올 때 어떻게 매수 들어갈까, 그거를 지금 미리 생각을 좀 하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올라가는 종목만 사람 심리가 자꾸 쫓게 돼 있어요. 결국은 조정을 하면서 가는데 그 조정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 또 못 버텨요.